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1화 이기심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우리 지금 명절 뒤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아무 일 없이 푹 쉬다. 잘 쉬면 좋은 거죠, 그죠? 아. 예, 어쨌든 그 명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81화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벌써 81화를 시작했네요, 그죠? 네. 80화를 넘어서고 소감이 어떠십니까, 두 분은? 곧 100화를 앞두고 있는데. 뭐 처음부터 하셨던 분이 소감이 있으시겠죠. 자유님 어떠세요? 뭐 저희 중간중간 자꾸 소감을 여쭤보셔가지고 우리 그런데- 10화 단위로 한 번씩 네. 여쭤보긴 하죠. 근데 뭐 그냥 이제 100화가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러면서 100화 때는 어떻게 좀 특별하게 뭘 해볼까?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여전히 고민 좀 해봐요. 뭐 미세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구독자가 늘고 있고 그래서 뭐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가 뭐 악플이라도 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하님이 네. 또 이렇게 뭘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또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역시 뭐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흔들림 없이 좋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묻어가기를 잘하고 있구나. 그래요. 예.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청취자들이나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느는 거가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그 뭐 인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인기가 늘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어쨌든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가보도록 하죠. 저는 뭐 제가 공부가 돼서 좋아요. 그래요? 뭐 안 들으면 어때? 우리끼리 떠들다 끝나면 되는 거지. 원래 그렇죠. 원래 그 강의도 그렇잖아요. 강의도 학습자보다는 준비하는 강사가 공부가 많이 되듯이 저희 팟캐스트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렇게 그 방송 준비하는 우리가 어쩌면 청취자들보다는 더 많이 학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본론 들어가죠 뭐. 예. 오늘 주제가 이기심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일까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두 분은 스스로 평가하기에 본인이 좀 이기적인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이타적인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몇 년 제 생활을 음. 대충 좀 이제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실 텐데 지 몸 하나 건사도 못하면서 엄한 짓 하고 살았던 모습을 자꾸 이렇게 좀 대대로 보면 오지랖 넓은 사람, 예. 그죠? 지 한 몸 건사라도 제대로 해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이타적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죠. 뭐꼭 이기적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타적일 여유가 없었다. 뭐 이런 걸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게 한 48대 52 정도? 이거 뭐 그러니까. 카지노 비율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있더라고요. 뭐 반반씩 거의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타적인 면이 조금 행동을 더 많은, 하려고 어, 많이 그런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죠? 왜 그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어떠세요? 주변에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자기 걸 좀 먼저 챙기고 이런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네, 그냥 안 보려고 해도 과하다라고 표시가 나는 사람이 있긴 하죠. 있죠, 예. 있죠. 그 사람 뭐 상황을 이해 못하지는 않으나 그 인간하고 오래 같이 있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이해는 되나 꼴보기는 싫다 네. 이런 거네, 그죠? 근데 이해가 좀 되는 측면도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초능력 같은 능력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걸 쓸까? 어.
아니면 공공의 선 또는 다수의 선을 위해서 그걸 쓸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아, 더 쓸 것 그래요? 같아. 어. 응. 근데 슈퍼맨들은 안 그렇잖아요. 슈퍼맨. 그러니까 그건 영웅인 거죠. 보통 영웅이 아닌 자들은 예. 초능력을 가지면 지 욕망을 채우기 맞아요. 위해 쓰더라. 예, 좋습니다. 자유님은 그런 사람 간혹 보잖아 주변에 이기적인 그렇죠. 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도 보고 어.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도 보는데 각각을 이렇게 예. 느낌이 어떤지 좀 설명해.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럼 넌 안 그래? 라고 했을 때 네. 난 뭐 순수하게 이타적이고 뭐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너 정도는 아니야 이럴 수 그렇죠. 있잖아. 어. 매 순간 너처럼 하진 않아. 어, 뭐 이런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순간 중요한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항상 지 이익이 되게끔 행동하는 건 어, 굉장히 꼴보기 싫고 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죠. 지나치게 또 이타적인 어, 사람. 그럴 때 또 약간 불편함도 있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 괜히 내가 자불안석되게 만드는 이런 불편함. 그렇죠. 뭐, 너무 이타적이어서 나처럼 한 반반쯤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인간. 그러니까 괜히 내가 좀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것 같고. 그죠? 어쨌든 뭐 그좀 각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사람은 뭐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이타적인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은 이런 이기심과 이타심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이기적인 거, 이기심을 갖는 게 좀 나쁜 일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주제는 이기심과 이타심인데요. 뭐 이기심이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마음이죠. 이타심은 반대로 자기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기심과 이타심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규명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죠. 뭐 좀 더 이기적인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예, 뭐 이런 그죠? 생각이. 예. 그냥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동물인데 예. 모여서 사는 사회적 동물화 되어져 가면서 음. 각종 규범과 질서와 법 이런 것들이 음. 이타적인 요소를 끌어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는 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학자들 얘기도 좀 갈려요.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는 기본적으로 이타심이 들어있다라고 봤습니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가 막 우물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빠지는 걸 보면 다들 놀라서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잘 아는 측은지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타인을 돕는 이타심하고 유사하죠, 그죠? 맹자는 사람들이 아이를 돕는 행위가 뭐 아이 부모와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냥 저절로 본능적으로 한 행동인데 이걸 보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타심이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맹자의 주장은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뭐 동의하는 편이고, 편인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맹자가 했나 뭐 어. 그러니까 그런 악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애초에 선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개발이 그렇게 됐을 뿐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에 맹자가 동의, 그런 거죠. 네.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뉴스 보면 그 흉측한 범죄가 일어난 걸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정말 그 이번에 왜 그 화성 살인 예, 사건 예. 이제 뭐 네. 공소시효 지나서 범죄자 밝혀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그 범죄도 사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의 본성 안에 진짜 이타심이 있다는 그 맹자의 말이 사실일까라고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와 달리
순자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이타심과 같은 선한 마음을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한데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선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맹자와 순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동시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사람은 이제 이기심과 이타심 중에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살아가는데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본인한테 예. 그 주변 사람 말고 예. 어렵네요. 그죠? 어려운 줄. 자유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시간의 문제일 수도 시간이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는 네. 이기심. 단기적으로 약간 이기심을 발휘하는 게 이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그런 결과를 보기도 하는 것 같고 너무 지나치게 네. 도덕적 해석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네. 타인을 돕고 배려하면 나중에 네. 누군가가 그렇죠. 그죠?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안 했었나요? 눈앞에 이익을 쫓는 건 소인이고. 그 얘기 그쵸. 우리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의 관점이라 이러면 이건 이제 이익의 우선순위를 나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할 거냐 타인을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할 거냐 요게 본인한테 자유인님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어찌 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당장은 내가 이타적인 양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라고 하는 그쵸. 그런 생각이 바람 때문에 이타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타적 행위 속에도 이기적인 그 판단이나 기획이 존재했다. 뭐 이런 네. 뭐 아주 좋은 관점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야 좋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당사자한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기 6살, 7살 먹은 연년생 형제가 있어요. 남자애다 연년생이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그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길에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이를 본 두 형제는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서로 많이 먹겠다고 막 다투고 있어요. 동생은 형한테 지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형도 동생한테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형이라는 녀석이 동생한테 양보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너 욕심만 채우려 하느냐 이런 이기적인 녀석아 하면서 형한테 이기심이 많다고 꾸짖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엄마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7살짜리 형한테? 여기는 엄마하고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요. 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연년생으로 나? 아니 연년생 네.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지. 간격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위계를 정확히 정해주면 그렇죠. 싸움이 그렇게 없을 건데. 네. 아니 7살이나 6살이나 다 고만고만한 애한테 형이니 네가 양보해라. 이건 그렇죠. 어쨌든 그건 태생적 관계니까 그렇고 제가 물어본 건 그 상황에서 형한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엄마의 주장이 타당하냐 이거예요. 아유 타당하지 않아요. 그 아무래도 너무 과한 면이 있죠, 그죠? 사람들은 흔히 이타심을 좀 선한 마음으로 이기심을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각자가 처한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 전혀 없이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양보해라, 먼저 배려해라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타인에게 양보나 배려할 처지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타심을 강요하면 당사자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남에게 대한 양보나 배려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번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2번 못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일단 뭐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순서로 보자면 양보나 배려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만일 못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양보하기보다는 자기 배를 먼저 채우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죠? 가령 뭐 매달 열심히 벌어도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사람한테 주변에서 자꾸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말하는 건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7살짜리 형에게 동생에게 무조건 양보하라라고 가르치는 건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앞에 예스처럼 7살짜리 형은 왜 동생한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저도 예. 애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굉장히 미안하네. 음. 그죠? 애도 먹고 싶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나도 먹고 싶은데, 그지? 물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아이스크림 케이크 너무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7살짜리 아이한테 자기도 먹고 싶은 걸 두고 양보하라라고 하면 좀 지나친 요구일 수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이타심과 이기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둘 중에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윤리적으로 우선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보다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푸코의 주장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마음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타인보다 자기를 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푸코의 말에 동의되십니까? 네, 뭐 근데 동의는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려한다라는 거 하는 게 예.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강자가 뭐 가진 약자. 사람이 뭐 이렇게 못 그치. 가진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만 그 물질적인 것 이면의 상황을 보면 서로 얼마든지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좀 이렇게 과하게 이기심을 조장하는 말이 야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기적인 인간들에 대한 어떤 변명을 제공해주는 어.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인님은 이기적인 요소가 눈에 자꾸 이렇게 띄는 사람에 대한 혐오 증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가 되기도 하죠. 다들 이기적으로 살면 그죠? 사실 푸코의 주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대상은 가진 사람들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말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진 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자를 좀 배려하고 양보함으로써 좀 더불어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어쨌든 뭐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이탄심을 좀 갖고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지수입 줄어드는 거에 더 안달을 민감하게 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99을 가진 사람이 하나를 더 취하려고 네,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못 가진 사람들이 이기주 그러니까 배려심을 갖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도덕적 관념이 그렇다기보다 애초에 사회 구조에 이렇게 와 있을 당시부터 남을 배려할 정도의 수준의 내 수준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거죠. 그 구조 속에 태어나서 일단 그런 사람은 자기를 먼저 갖는 거죠. 반면에 기득권 계층은 사회 구조에 태어나는 순간 자기 자신을 특별히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먹고 사는데 특별히 문제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더 하겠다 자기를 위하겠다는 것보다는 타인을 위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해서
사회의 기득권 계층일수록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논의하고 싶은 건 가진 분들의 뭐 이타심이 적음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논의하고 싶은 건 못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죠.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푸코의 주장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배려해서 자기의 처지를 좀 좋게 만들고 배를 불리고 나면 그 뒤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타인을 배려해도 좀 늦지 않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제 그 기준선이 네. 개인마다 편차가 클 다르죠. 거다. 당연하죠. 그 당연하죠. 차이가. 그죠? 예. 예. 철학자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나 배려가 자기 자신한테는 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진 사람이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려라고 부르죠. 그러면 가지지 못한 사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컴플렉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약간 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허세이거나 만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은 타인을 위한 마음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타인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도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 얘기가 자칫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개개인이 처한 상황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이타심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타심보다는 좀 이기심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고 그런 행위를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지한몸 건사부터 해라. 그쵸. 뭐 이럴 수 예, 있겠군요. 그쵸? 예. 예. 그 오늘 논의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타심보다 이기심이 좋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게 좋죠. 근데 이타심 전혀 없이 이기심으로만 가득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기심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기심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요건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항상 타인에게 양보만 하면 자기 삶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자기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돕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도울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이타심은 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먼저 이기심을 통해서 능력을 기른 후에 이타심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이 이타심, 이기심 이런 얘기가 오해의 소지가 항상 많이 있죠. 생길 예. 소지가 많은 얘기인데 오늘 뭐 어찌 됐든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이기심은 좀 안 좋은 거, 네. 뭐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요소가 많이 있었다면 오늘 얘기는 뭐 결국 그거 아닌가요? 내가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이기적인 요소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요즘 여기저기서 이제 뭐 좀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캠페인도 좀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뭐 기득권 계층한테 이런 게 많이 요구돼야 된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약자한테까지도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라 하기 전에 좀 우리도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배품을 많이 보여주는 이런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TV에서 배려하는 문화 캠페인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꼭 나오는 게 뭐 시장에서 행상하는 70대 할머니가 그동안 모아둔 돈 뭐 몇 억을 기부를 했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차라리 그때 사례를 들 때 어떤 갑부가 그지 돈을 뭐 이렇게 내서 뭘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배려 캠페인을 진짜 사회 지도층 인사들한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하죠. 마지막은 이제 한 줄 평 시간입니다.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말이 되게 하세요. 직장 직장 생활은 어찌 보면 내부적인 경쟁을 통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승진하고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위로 갈수록 좁아지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내가 관리자 리더급에 좀 있는 사람이라면 능력을 자격 증명해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네. 이제 좀 아랫사람한텐 음. 배려는 못하더라도 존중해주는 모습은 문화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더들한테는 이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조직 위계상으로는 리더가 가진 자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네. 저는 이제 요 이기심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김용규 선생님 책에서 이렇게 좀 보고 공감을 했었던 게 있는데 네. 이기심하고 자기 사랑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철학자님은 이기심을 이제 자기를 배려하고 우선시하는 거 이렇게 네.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기심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이기심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음. 생각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 이제 이기심이라고 보면 이제 그런 걸 좀 구분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기심이란 말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을 가능성이 그쵸.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이기심이 자기애냐 네. 아니면 완전히 이기주의냐 네. 타인은 배척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구분을 김용규 선생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사이에 분업은 있을 수 없다. 그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네.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지금 논의를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이원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 자기를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말조차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기심과 이타심을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했지만 이건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선후가 어느 쪽이냐라고 보면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그 뭐 이기심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자기애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줄 평? 네.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려면 능력이 넘쳐 흘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보자. 그죠. 근데 좋습니다. 꼭 뭐 흘러 넘치는 때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만 그 자기 먹고 살 정도는 자기 앞가림은 하고 하자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기심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이타심은 좋은 마음으로 이기심은 나쁜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기적 행동을 하는 건 무조건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타심과 이기심을 동시에 갖고 있고 둘 중에 어떤 마음을 중요시해야 되는지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기득권 계층이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타심을 더 많이 발휘해야 하겠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면 타인을 위한 마음보다는 자신을 위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푸코의 주장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에 대한 배려가 윤리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타심 전혀 없이 이기심만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기심 그 자체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항상 타인에게 양보만 하면 자기 삶에 충실하기도 어렵고 그 결과 타인을 도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내가 좀 못 가졌다 이러면 먼저 이기심, 자기애라고 표현해도 좋겠네요. 이걸 통해서 좀 능력을 기른 후에 타인을 돕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